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학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을 활용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지역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한 학기 앞당겨집니다. 당장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학생당 최대 76만 원, 도내 84개 학교의 1학년 학생 12,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학기 수업료 납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강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당장에 이제 1, 4분기를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수업료를 받았으면서 2, 4분기 고지서가 나가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기돼서 그렇다면은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조기 시행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자. 지난해 10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고2, 고3만 무상교육을 실시했는데 충북교육청 차원의 결단으로 고1 무상교육이 6개월 앞당겨진 겁니다. 이로써 충북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현실화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총 74억 원. 국외연수와 체험학습 등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학기 동안에 우리가 학습 활동에 투자하지 못했던 돈은 삭감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나선 제주도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충남과 전남 등 3곳. 올해부터는 경남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당겨진 고등학교 1학년 학비 지원은 늦어도 오는 9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정부의 다중이용 시설 휴업 권고에 따라서 휴업을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 청주시가 휴업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 와서 새벽까지 이어진 손님 한 팀 때문에 보상금을 못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3주간 지급된 청주시의 휴업보상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동안 휴일을 포함해 5일 연속 휴업했거나 10일 이상 참여한 업소들이 대상입니다. 노래 연습장과 PC방,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 6개 업종 2,300여 곳이 50만 원씩 13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혜택의 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5일간 휴업을 했던 노래방 업주 A씨는 청주시 휴업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전날인 22일 밤에 왔다가 23일 새벽에 손님 한 팀이 결제한 4만 원이 23일 매출로 잡혀서 5일 연속 휴업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5일간 휴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휴업에 동참을 했는데도 어떤 업소는 받고 어떤 업소는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노래방 업주들은 영업시간이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6시 반, 7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는 저희들은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24일 여분 50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 않나. 액수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이 실내 체육시설 업주는 정부 권고를 충실히 따라 8주간 문을 닫았다며 보상금 50만 원은 영업 손실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라고 말합니다. 월세가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50만 원을 지원금이라고 해서 주면 힘든 걸 알아주는 건 맞으니까요. 세제나 금액적인 부분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휴업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올 가을 예상되는 2차 유행기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어려운 만큼 업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도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학생 수가 처음으로 급감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3차 등교를 시작한 지난 3일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은 266명으로 지난 2일 480명보다 45%나 줄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어제 청주 오송고를 방문해 등교 수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발열 체크와 급식실, 일시적 관찰실 등을 둘러보고 학생 대표 등이 참가한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이용했던 약물이죠. 그런데 청주에서 한 50대 남성이 졸피뎀을 탄 시음유를 여성들에게 먹여 여성들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대 여성이 시음료를 마신 건 지난 2일 오전 11시쯤입니다. 50대 남성 A씨가 다가와 설문조사를 요구하며 우유 제품을 건넨 건데 이 음료를 마신 여성은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A씨는 여성의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서너 시간 뒤 여성의 집을 다시 찾은 A씨는 의도치 않게 여성의 남동생을 만나자 또다시 음료를 건넸고 두 남매는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이들 외에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도 같은 음료를 먹였습니다. 통상적인 시음료 얘기 아니었단 얘기지. 왜 시음료라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의심스러워서 이제 바로 이제. 이튿날 A씨를 검거한 경찰은 당시 우유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우유 제품 속에서는 수면을 유도하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이 여성으로 특정된 점과 음료의 수면제 성분을 탄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성폭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약을 탄 사실은 시인했으나 성폭행 의도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52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최근 청주시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건설업자들이 청주시의 저렴한 산업용 마대자루 가격을 악용해 타지에서 배출된 공사 폐기물을 청주에 버리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오성읍과 세종 조치원을 잇는 도로입니다. 도로 옆 인도에 마대자루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길이만 20m 이상인데 모두 건설 현장 등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입니다.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타 지역 공사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자분들이 싸놓고 있다가 치워가면은 다시 또 내놓고 또 치우면은 또 내놓고. 현재 청주시의 폐기물 마대자루 가격은 40리터에 1,600원으로 세종과 진천, 음성에 비해 용량은 크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일부 건설업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청주 인접지역에서 공사를 해놓고 폐기물은 청주 마대자루에 담아 오송과 내수, 부기와 현도 등지에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주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량은 지난해 14만 1,000톤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 가격이 전국 최하다 보니까는 가격도 좀 전국 평균적으로다가 낮춰줬으면 좋겠고 봉투 자체도 40리터가 아닌 20리터 정도 해가지고서 거기다 맞춰주면. 타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 보니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 폐기물 소각량 최다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업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요즘 같아선 과일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초비상인 충주에서 이번에는 대규모 매미나방 유충군이 발견됐는데요. 사과나 배나무에 기생하면서 열매나 잎 등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빛의 나방떼가 전신주를 뒤덮었습니다. 건물 외벽과 담벼락도 나방들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외래의 중인 매미나방의 창궐로 단양읍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방제 차량이 나무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호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드론까지 투입합니다. 과일나무의 치명적인 매미나방 유충을 없애기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선 겁니다. 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곳이라든가 차량이 배치되기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양봉 농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매미나방 유충은 충주 동량과 산척 그리고 엄정면 일대 27헥타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유충군이 발생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춥지 않은 겨울로 해충들의 생존과 부화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엽송 잎까지 식혜를 하는데 이게 먹이가 부족할 경우에 농경지, 주택가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농사 짓는 부분, 과수 하시는 분, 사과 등 그 영농에 피해를 주니까. 특히 매미나방 유충의 털에는 피부 두드러기를 초래하는 독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산적 일손봉사 제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시행 효과를 긍정평가하면서 전국적인 제도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딸기 육묘 작업에 한시가 급한 김태열 씨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생산적 일손 봉사자들 덕분에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딸기 육묘 시작 자체를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근데 생산적 일손 돕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도와주셔가지고 생산적 일손 봉사는 지역의 유휴 인력을 활용해 농가나 기업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2016년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 도입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로에 2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저태 연인원 3만 3천여 명이던 참여 봉사자가 지난해에는 5배가량인 15만 명 가까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퇴근 전후 시간을 쪼개 참여하는 직장인까지 생길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4시간 하고 나서 본 모습은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손이 농가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 자신이 많이 뿌듯합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힌 코로나19 사태 후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참여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까지 제도 확대를 권고할 정도입니다. 일손 부족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쓰면 썩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부처에 국비 반영을 요청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2만 명 늘어난 1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주 연속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번 주엔 대전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단위 가격 동향 조사 결과 6월 첫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4%로 0.46% 오른 대전에 이어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청주 청원구와 흥덕구는 각각 1%와 0.72%나 폭등하며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청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빠르면 이번 달 시작합니다. 변재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소음 영향도 조사를 주관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소음 피해 조사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 방지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유아체험시설을 솔밭공원 내에 지으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환경연은 솔밭공원과 맞닿아 있는 청주 산업단지에서는 수차례 폭발 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어린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솔밭공원 내 유아체험시설 건립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